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한국어 교사되기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론 언어교수법에 대해서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 언어교수법에는 이렇게 7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거 하나하나 순서 이런 거 외울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 뜻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문법 번역식 교수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법 번역식 교수법. 문법을 어떻게 배워? 번역을 통해서 배우는 거네. 이거 우리가 현재 교실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외국어 교육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문장을 이렇게 읽어가고 우리말로 해석하고 그 틀에 있는 어떤 문법 형태를 배우잖아요. 그래서 문법 번역식 교수법은 읽기와 쓰기가 중심이 되는 교수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법과 해석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뭐하고 뭐가 중심을 이뤄요? 읽기와 쓰기가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문법 번역식 교수법이에요. 때문에 이거는 좀 말하기라든지 또는 듣기에는 그렇게 관심을 많이 보이지를 않았겠지요. 그래서 문어에 초점을 둔 교수법이 문법 번역식 교수법이다. 글에 초점을 둔 것이 문법 번역식 교수법이구나. 두 번째, 직접 교수법이에요. 직접 교수법? 근데 뭘로 직접 가르치는 거야? 모국어가 아니라 그 나라 말로써 웬만하면은 그 나라 말로써 직접 가르치는 거구나. 외국어로서 구어를 강조해서 가르치는 것이 직접 교수법이구나. 그러면 처음부터 모국어 없이 외국어만 하니까 잘 들어야 되겠네? 듣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직접 교수법이구나. 요즘 왜 어린이들 그 영어 유치원이 있잖아요. 바로 이것이 바로 직접 교수법이 되겠지요. 그래서 듣기에 초점을 둔 것이 직접 교수법. 모국어는 배제하고 직접 외국어로서만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직접 교수법이다. 세 번째, 청각 구두식 접근법. 청각, 듣는 거죠. 구두, 말하는 거네. 듣고 말하기. 우리가 외국어를 제일 먼저 공부할 때 막 듣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외우잖아요. 그리고 말로 하잖아요. 가장 많이 언어를 배울 때 실제 상황에서 많이 쓰는 것이 청각 구두식 접근법인 것 같아요. 듣고 외우고 그대로 내가 소리로 내 모방과 암기의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청각 구두식 접근법은 이론적으로는 행동주의 심리학과 언어에 우리가 틀이 있다라는 거, 그 틀을 외우고 그대로 반복하고 다시 이제 나중에 응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조주의 언어학이 이론적 토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각 구두식 접근법은 모방과 암기가 강조가 된 것이 되겠지요. 그래서 얘는 이 청각 구두식 접근법은 먼저 듣고 그 다음 이제 말하고 이렇게 되면은 읽기가 쓰기가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청각 구두식 접근법이 되겠습니다. 듣고 말하기, 모방과 암기, 이것은 이론적으로는 뭐다? 행동주의와 구조주의 언어학이 이론적인 토대가 된 것이 청각 구두식이구나. 그러니까 이 청각 구두식 접근법은 처음부터 학습 초기부터 정확한 발음 훈련과 자연스러운 구어를 통해서 듣기, 말하기가 훈련되는 것이죠. 집중적인 문형 연습을 통해서 우리가 나 이거 말할 수 있네? 라고 이제 학습자에게 성취감을 준다는 이제 장점이 있지만 학습자 입장에서는 내 스타일대로 고려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주어진 것을 내가 듣고 외우고 반복하는 것이니까 좀 단조로울 수가 있겠죠. 일방적인 제시기 때문에 여하튼 청각 구두식 교수법의 이론적인 배경은 행동주의 심리학과 구조주의 언어학이다. 모방과 암기를 강조한 것이다. 전신 반응 교수법이에요. 전신 반응 교수법. 몸으로 반응을 한다 그러네. 전신 반응 교수법은요. 언어 학습이 신체 활동하고 연결될 때
효과적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전신 반응 교수법이에요. 때문에 이것은 듣기가 본격적으로 인정된 교수법이 바로 전신 반응 교수법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사는 명령문으로 이제 학생들한테 이거 해 저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학습자는 그거를 뭐를 듣고 이해한 것을 갖다가 그대로 어떻게 한다? 몸으로 반응하면서 말하기로 이렇게 옮겨진다. 말하기로 발전이 된다라고 보는 것이 전신 반응 교수법이에요. 그래서 듣기 기능이 본격적으로 인정된 교수법이 전신 반응 교수법이다. 언어 교육은 뭐하고 같이 연결될 때? 신체 활동과 함께 이루어질 때 효과적으로 주장된 것이 바로 전신 반응 교수법이다. 됐죠? 자연 교수법이에요. 자연 교수법. 우리가 무엇인가 언어를 배울 때에는 그 제2 언어도요. 습득되는 순서가 자연적인 습득 순서가 있다라는 주장이 자연 교수법이에요. 때문에 이 자연 교수법에서는 그 순서에 맞춰서 학습자에게 풍부한 이해 가능한 풍부한 입력 자료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언어 교육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학습자에게 이해가 가능한 풍부한 입력을 제시해야 돼요. 자료를 제시해서 이해를 돕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는 것이 자연교수법. 키워드, 언어에도 뭐가 있다? 자연적인 습득 순서가 있다. 그러니 그 순서에 맞게 뭐해? 이해 가능한 구두 입력 자료를 풍부하게 제공하는 것으로서 언어 교육이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것이 자연교수법이 되겠습니다. 의사소통 중심 교수법. 언어라는 것은 뭐야? 의사소통이야. 언어의 교육의 중심은 뭐다? 의사소통이야. 때문에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실제 생활에서 이루어지게 해야 되잖아. 때문에 실제 조건과 같은 상황 속에서 의사소통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어요. 때문에 실제 상황 언어 입력 자료를 제공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의사소통 중심 교수법이 되겠습니다. 의사소통은 듣기가 가능할 때 의사소통이 된다. 중요한 것보다 실제 상황의 언어 환경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의사소통 중심 교수법. 중요한 것은 실제 상황이에요. 실제 상황의 언어 자료를 제공하고 환경도 만들어주는 것이 의사소통 중심 교수법이다. 친무식 교수법.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이걸 뭘 어떻게 가르친다는 거지? 그래서 이 친무식 교수법은 중요한 것은 이것만 알으면 되겠구나. 색깔 막대기, 발음 도표인 피델 이게 나오면 무조건 친무식 교수법인데 누가 입을 닫아? 학생이 아니고 누가? 교수가 가르치는 사람이 입을 다무는 것이 친묵식 교수법이구나. 이게 어떻게 가르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일단 학생들한테 이제 발음 도표 이렇게 알려준대요. 그래서 이제 문장을 만들면 아이들은 색깔 막대기에 피들 이렇게 발음 도표를 이용해서 문장을 만든다 그러거든요. 글로는 그런데 제 머릿속에는 이해가 안 가서 그냥 친무식 교수법은 교사는 입을 다물고 입 대신에 말 대신에 뭐를 활용해서 색깔 막대기에 피델. 그래서 이제 친무식 교수법 문제 풀 때는 색깔 막대기 피델 교사 입 닫기 이렇게 외워야 되겠구나 라고 저는 했어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언어 교수법에 대해서 했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문법 번역식 말 그대로 하면서 글을 읽어가면서 번역하면서 거기에 있는 문법을 깨우치는 거야. 그러니까 읽기하고 쓰기가 중심이 되겠구나. 직접 교수법 모국어는 사용하지 않고 거의 다 외국어. 오늘날 그 영어 유치원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서 듣기가 초점이 되는 것이 직접 교수법이구나. 청각 구두식 접근법. 우리들이 가장 많이 쓰는 외국어 교육법인 것 같아요. 그렇지? 듣고 말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모방과 암기를 통해서 나의 행동을 통해서 구조주의 언어 이론이 바탕이 되는구나. 청각 구두식 접근법. 전신 반응 교수법은 언어 교육이 뭐하고 연결될 때 신체 교육과 신체 함께 이루어져
이루어질 때 효과가 있대. 그래서 듣기가 강조된 것이 전신 반응 교수법이구나. 자연교수법, 언어를 배울 때도 이렇게 순서에 따른 일정한 자연적인 습득 순서가 있대. 그러니 그 순서에 맞춰서 이해 가능한 그런 구두 언어 자료를 풍부하게 제공하는 것만으로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자연교수법이구나. 의사소통 중심 교수법, 말은 의사소통이 중심이 돼야 돼. 그러니까 실제 상황과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실제 상황에 맞는 그런 언어를 제공을 해야 돼. 이것이 의사소통 중심 교수법이구나. 침묵식 교수법, 교사가 그렇죠. 가르치는 사람은 입을 다물고 말 대신에 학생들은 뭐를 사용해? 색깔 막대기라든지 피델 발음 도표를 활용해서 문장을 만들어내는 것이 침묵식 교수법이구나. 이렇게 저는 머릿속에 넣었어요. 자, 그럼 한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언어교수법에서 듣기를 바라보는 관점, 듣기를 바라보는 관점을 설명한 것으로서 옳지 않은 것.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이 한국어 교사되기 문제는 거의가 이렇게 부정형의, 긍정형보다는 부정형의 이렇게 지문을 활용을 많이 했더라고요. 문제 내기 쉽잖아요. 여튼 우리는 읽을 때 이 옳지 않은 거에 포커스를 맞추고 교수법이고 듣기고 관점이고 옳지 않은 것 이렇게 키워드를 잡고요. 문제를 풀어보면 침묵 교수법 듣기는 학습자가 침묵한 채 다양한 발화에 노출될 때 향상될 수 있다. 제가 이해가 안 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침묵 교수법 누가 입을 닫아? 가르치는 사람이 피델 막대기, 색깔 막대기 이렇게 외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은 뭐예요? 학습자가 침묵한 채가 아니죠. 2번 문법 번역식 교수법 듣기는 문법과 해석의 필수적인 기능이 아니므로 중요하지 않다라 그랬잖아요. 문법 번역은 읽어가면서 그쵸? 문법을 번역하면서 우리가 깨우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읽기 쓰기 중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의사소통적 교수법 듣기는 의사소통 능력을 구성하는 부분이므로 타 기능과 균형 있게 개발해야 된다. 그래서 타 기능이라는 것은 실제 상황의 그런 언어라고 이해를 저는 했어요. 네 번째 전신 반응 교수법 이 전신 반응 교수법 듣기가 가능해지면 말하기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되므로 초기 단계부터 듣기를 중시해야 된다. 전신 반응 교수법은 듣기가 강조가 된 그렇죠. 교수법이 바로 전신 반응 교수법이다. 그래서 이 듣기 기능이 본격적으로 인정된 교수법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여러분하고요. 한국어 교사되기 언어 교수법에 대해서 했는데요. 여러분에게 제가 이 공부했던 방법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일단 개념을 익히는 것이 좋겠고 꼭 외워야 되는 부분은 나만의 언어를 만들어서 외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한국어 교사되기 공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해서 너무 좋았고요.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